자, 연휴를 달구고 있는 정치권 쟁점들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해외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싱가포르 현지에서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연일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재명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기조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가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법 개정, 세 번이나 상법 개정을 했고 주가 부양을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같은 정책으로 부동산도 좀 정리를 하고 이 주가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정치로 하는 것 같아요. 정책은 주가는 정책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심지어 지금 싱가포르에 간 상황에서도 가기 전에 바로 이제 본인의 그 집을 팔았죠. 네. 팔고 도착하자마자 SNS를 통해서 또 부동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대통령 만나서도 부동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싱가포르의 부동산이 안정이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배우고 싶다. 그리고 그 현지의 그 교민들 만나서도 또 부동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부동산 문제를 이게 일종의 구호처럼 정치처럼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정치 구호 말고 이번에 귀국하고 나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대통령이 본인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이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나도 팔겠다고 공언했던 장동혁 대표를 향한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내 집도 처분하겠다는 약속은 언제 이행하실 것입니까? 국민의힘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십시오. 장동혁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6채 중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한 채는 이미 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고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매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당은 장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이 대통령의 매각이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안 팔린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연 이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금 사접 이 지금 매매를 상당히 정치적 쇼로만 볼 것이냐? 저는 네.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이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건절하겠다는 의지를 몸으로 실천해 보인 한 장면으로 인식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다고 한다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비상한 일종의 발상을 통해서 여기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 자체는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나도 팔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네. 기껏한다는 것이 6채 중에서 지금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만 지금 내놓았다는 거잖아요. 네. 자, 사실 이 6채 논란이 불거진 것은 벌써 몇 개월 됐어요. 자, 물론 그 중에서 상속 재산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 지금 노모와 그리고 또 장모가 기억하고 있는 집을 바로 팔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 다 우리 국민들이라면 다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오피스텔 말고 또 2채가 더 있잖아요. 네. 그 2채가 소위 말해서 상속 재산의 공동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공동 지분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이 돈의 액수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 형제 자매들이 같이 이렇게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야당의 대표가 된 상황에서 다주택 논란이 휩싸였다고 한다면 이걸 진즉에 왜 지금 친인척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식의 형태를 통해서 자신이 매각할 수 있는데 결국 자신의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어떠한 논리와 논거를 갖고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더라도 먹히지 않는 데에는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눈 속에 들어있는 덜보를 본인이 못 보고 있다는 그 비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만났습니다.
이 악수만 2차례 나눴을 뿐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달 오찬 무산 이후 첫 대면이었는데 아무래도 두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좋지 않은 시점에 조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 악수만 나눴고 그 대화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는 동안 박수도 한 번도 안 쳤어요.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했죠.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저 박수를 치고 하겠느냐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그 전에 또 안검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그리고 같이 그 장동혁 대표가 회담을 하기로 했다가 네. 바로 그 전날 심야에 이 법안들을 기습 통과시키는 바람에 그게 무산이 됐잖아요. 네. 그런 앙금도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앙금이 더 깊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필리버스터를 다 중단시키고 세 개의 그 사법 3법이 다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남은 절차가 딱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법 3법 통과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이 세 가지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용이라는 또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다른 그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다면 거부권을 그 행사를 하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2요구권이죠.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를 하는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이 촉구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후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따라서 여야 관계가 저는 상당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를 하면서 내일부터 장외투쟁에 나설 예정인데요. 대통령이 이걸 받을까요? 글쎄요, 뭐 대통령의 결심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사실 이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된 3법의 이 입법 강행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었잖아요. 위헌 논란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의식했기 때문에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반대 민심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 자체가 지금 허지부지해졌다. 예. 그거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국민의힘이 사실 민심과 엇박자를 넘어서 역주행을 가면서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소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관련법들, 개혁 입법들을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설사 장외투쟁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저는 민심은 상당히 냉랭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진보 시민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연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와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방향은 바람직한데 지금 이 소위 말 수기의 기간이 좀 모자란 것 같다. 요렇게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저는 이 법률안을 한 번쯤 국회로 되돌려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여야는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두고도 연휴 내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남 광주 통합법만 통과되고 대구 경북과 충남 대전 지역은 보류가 된 상황에서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어저께 법사위 개최를 거부한 이유는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통합이 모두 쌍둥이 법이기 때문에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왜 세 쌍둥이 중에서 유독 광주, 전남만 처리한 것인지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특정 지역 몰아주기를 위해 광주, 전남 통합법만 처리하겠다는 의도였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통합의 의견에 찬성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힘 지도부 내에 이견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통합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법이 통과돼도 갈등 요소로 이게 새롭게 발전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작은 반대도 유심히 보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민주당의 2월 임시국회 내에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광주 전남 통합만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강주 전남만 일단 지금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 뭐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비판도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금 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이 지금 그 지역 행정 통합에 있어서 지역의 민심이 상당히 반대할 경우에는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갈등적 요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부 정리부터 좀 잘 하라. 특히 뭐 예. 대구 경북 그리고 이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다 이 광역단체장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자치단체장들이 거의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 지금 한계를 뭐 상당수의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정치평론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또 다른 노림수가 있죠. 뭐냐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 만약에 통합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 경북은 몰라도 대구 정도는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라는 정도의 상당한 자신감이 생기고 있는데 만약에 대구 경북이 통합돼 버리면 상당히 그 선거에 민주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사실 적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구 경북은 통합하겠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러나 정말 이 지금 여권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대전 충남인데 대전 충남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대전 충남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꺼낸 어떤 정치적 하도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더 급한 거예요. 그거기 때문에 대전 충남의 통합을 좀 더 뭐랄까 견인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을 일종의 하나의 정치적 지렛대로 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속내는 어찌됐건 일단 민주당,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통합에 더해서 이 충남 대전 통합에 대해서도 정리된 입장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만일 지방선거 전에 이 광주 전남 이외 나머지 행정 통합이 모두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 지방선거에서 저게 그 지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을 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책임 공방을 안 벌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대구 경북 쪽에서 처음에 이 경북 북부 쪽에서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의회도 반대를 했어요. 대구시 의회는 경북도 의회하고 같이 좀 균형을 맞춰달라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부 정리가 안 됐다고 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죠. 그다음에 정리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이 모여서 경북 의원들은 투표까지 해가지고 다 정리를 했고 대구시 의회도 철회했어요. 반대를 철회를 하고 그리고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서 반대를 하는데 강주 전남 통합에도 일부 전남의 일부 지역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차재원 교수께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말씀하셨지만은 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구 경북에서는 이것은 주민들의 그 열망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야기가 됐던 게 대구 경북 통합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충남 대전에 가서 그 충남 대전 통합을 이야기하고 나서 갑자기 강주 전남 통합이 나오고 그리고 각 지역에 두 지역에 20조씩 지원을 하겠다 4년 동안 이런 방안이 나오니까 대구 경북이 다시 속도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강주 전남만 되고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은 지금 그 소외되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 그대로 가면은 그 지역에서 아마 상당한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소망을 하던 것을 다 꺾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 정부 여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원래 이게 같이 통합법안을 만들자고 했어요. 세 군데를 나누지 말고 네. 행정통합법을 하면은 차별이 없잖아요 서로. 그런데 이것을 다 나눴습니다. 나눠서 그 강주 전남 통합법안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 게 당위론적인 게 많아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대구 경북이나 대전 충남 이쪽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각 지역의 그 민심을 다 모아서 신속히 처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지금 당 노선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용 상황 쉽게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이 지도부 사이에서도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쓴소리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늙었지만 그래도 민심의 현주소를 그래도 뭡니까 제대로 바라보려는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아마 이 지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앞두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지난 금요일 날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뭐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한 뭐 환대를 받았죠. 이 2주 전에 그 방문했던 장동혁 대표하고는 상당히 온도 차이가 났었는데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한동훈 전 대표는 팬덤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당에서 징계를 당했던 정치적 서사를 갖고 있다고 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나타난 저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민심의 현주소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민심의 역주행에 지금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당내 이 지도부도 이제는 늦었지만 깨닫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라고 한다면 기꺼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장관 후보 등 11명의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리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여당 4선 박홍근 의원,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황종우 전 기조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정의련 변호사, 그리고 진화위원장의 송상교 전 민변 사무총장 등 11명의 인사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여당 4선 박홍근 의원,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황종우 전 기조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정의련 변호사, 그리고 진화위원장의 송상교 전 민변 사무총장 등 11명의 인사 발표가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